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삼각 수렴을 거쳐가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21선을 올라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변동폭이 점점 감소하면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데, 흐름 자체가 여기서 만약에 이 이틀 동안에 반등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꺾이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뻔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이틀 동안에 돌려 세워준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사실 오늘 살짝 안 좋은 내용의 이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서 넥스트레이드까지도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웬만한 악재도 웬만한 호재도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밀어봤을 때는 어떻게 살펴봐야겠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들어갔던 게 이탈되어야지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엔 보시다시피 이 구간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 8,000원 구간에서부터 33,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4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있었던 건데, 급등주가 보통 여러분들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라운드 피겨 구간인 4만원 구간을 한번 트라이 해주면서 피날레를 조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바로 이렇게 갭든 상태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수급이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조선 기자재 쪽 종목들이 조그마한 종목까지 시원시원하게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돈 다음에 그게 이제 진정되는 구간에서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이고,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이미 수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두산에너빌리티로 다시 한번 수급이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장의 상황에서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광기 구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이 다음번으로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판이 이미 다 깔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과연 어떤 안 좋은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면서, 좋은 내용도 최근에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볼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 뭐가 얼마 안 남았다?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파이팅 하셔가지고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요, 다른 주주님들한테도 파이팅이 되는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어깨를 축 처져 있을 필요가 없이 지금 파이팅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신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긴 기다림에 지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신고가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여러분들 이 댓글을 딱 보면서 영상에 댓글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세를 지금 쏟아내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서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지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좀 나왔었냐면, 환경부 장관 탈원전 아니야, 탄소 감축 위해 써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시죠?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재검토라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의 기사가 보이실 텐데, 곧 출범할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수장이 될 김성원 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 기원 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해 계속 사용하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했다라는 건데, 요런 내용이 언제 쏟아져 나왔어요? 자, 보시다시피 오후 5시 32분에 쏟아져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이 나오면서 뭔가 주가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분봉 흐름상 놓고 봤을 때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웬만한 호재와 웬만한 악재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앞전부터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뉴스케이 파워에서 80기를 지금 계약했다라는 내용과,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도 이런 구간에서 엑스에너지까지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풍력 관련해서도 이슈가 터져 나와줬고, 풍력센터도 지금 제주도에다가 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그냥 수련만 거쳐가고 있었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어떤 호재나 악재에 의해서 웬만큼 큰 게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는 주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면서 광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어떤 종목입니까?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정말 미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HJ중공업은 오늘도 21%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선 쪽에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HJ중공업을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딱 갖다 대놓은 자리가 이전에 있었던 저항 자리
자리에다 딱 갖다 댔는데 여러분들 어떤 구간까지? 바로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이제 4만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가고 있는 HJ중공업이기 때문에 한번 광기 구간이 연출되면서 무섭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구간에서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주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때부터 시작해서는 요 HJ중공업보다 가벼운 종목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기자재 쪽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조선기자재 쪽 종목으로 한 번 더 수급이 흩어진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뭘로 갈 수가 있다? 원전 쪽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시장의 논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마저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추세가 좋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시가총액 39조짜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기술을 비롯해서 BHI가 됐든 아니면은 한전 KPS가 됐든 우진엔텍이 됐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독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얘네들의 주가에 반응이 나온다라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쪽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곧 뭐다? 얘네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선이랑 조선기자재가 축제 막바지에 지금 이르면서 광기 구간, 클라이막스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절대로 올릴 수가 없다. 우리나라 시장을 생각해봤을 때는 절대로 올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셨죠?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으면서 꺾어서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최고가를 지금 갱신해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원전은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든 엔비디아가 올라가든 무조건적으로 어떤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과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사가 나왔었던 만큼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신고가를 가질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JP모건조차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중립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이거 중립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72,000원으로 설정했었기 때문에 72,000원이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전고점을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이 전고점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라고 알고 계시죠?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어떻게 좀 움직였었습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고점에 있는 물량을 한번 테스트를 해준 다음에 눌렸다가 21선 타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왔던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72,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내가 이거 지금 72,000원까지 가는 거 먹으려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시키기 때문에 72,000원을 먼저 수복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커버리지를 계속 내놓으면서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시켜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얼마 전에도 어떤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까? 자, KB증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목표가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예요 여러분들? 89,000원이라고 유지를 한다라고 얼마 전에 커버리지를 내놨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웨스팅하우스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한수원 사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갇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도대체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같은 성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빠진 부분이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차피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둘 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를 쓰고 있는 주요 거래처 중에 하나입니다. 앞전에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멱살 잡고 싸우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공공사업 입찰 족쇄를 채웠던 게 한수원이거든요. 자, 여기 쭉 내려보시면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한수원이 어떻게 했어요?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부실 공사의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사업 입찰에 족쇄를 채웠던 게 바로 한수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체코 수주권에 대해서 같이 팀 코리아로 활동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프레임 안에서 놀아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불공정 계약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짚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로열티를 주고 있는 상황이 왜 도대체 불공정 계약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만들 때마다 퀄컴한테 로열티를 주고 있고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조선사에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로열티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도대체 2% 주는 원전만 가지고 이거를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시장을 양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양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수주를 따오든, 그러니까 한수원이 따오든 웨스팅하우스가 따오든 무조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한수원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도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큰 계열사를 매각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에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풍력터빈 같은 경우에도 대형 풍력터빈 20년 만에 지금 국산화가 눈앞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신재생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짚어드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게 정부 정책 수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풍력터빈과 SFR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재생이라고 하면 학을 떼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놓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왜 그러냐면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짓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지만 풍력터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도 빠르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이 문제라고 하면요, 이 10년이라는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믹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21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흐름 자체가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지만, 어제하고 오늘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면서 이 위에서 돌면서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이제 완벽하게 열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쥐어짜듯이 한 번 더 이런 구간 만들어서 풀매집 해놓고 올리려는 속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진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다 한번 올라왔다는 거는 진짜 조그만한 종목들도 튀기 시작했다는 건요, 이 테마의 끝물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광기 구간 피날레로 지금 치닫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HJ중공업이 빠진다라고 해서, 고점 찍고 빠진다라고 해서 바로 테마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 광기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빠지게 되면요, 더 중소형으로 조그마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후로 사이클이 다 돌고 나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그때를 틈타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엔 사실 요 로봇 관련주들도 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미 클로봇이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올라오면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시원시원하게 신고가를 뚫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이거야말로 진짜 버블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너무 많이 딸립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테마성으로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종국적으로 필요한 건 뭐다? 로봇은 에너지를 안 먹냐 이 말입니다. 로봇을 하려면 당연히 AI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뇌에 해당하는 AI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에너지다.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먹는,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회사가 아니라 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부터 철저하게, 남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지금 구간에서부터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골파기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매수 타점 안내도 드렸던 만큼, 올라가고 나면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목표가를 잡고 가되 우리가 장 상황과 수급을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거란 말씀인데, 제가 매수 타점 드렸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 날 보내드렸는데 뭐라고 좀 안내를 드렸어요?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확인이 되십니까? 8월 20일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해보시죠? 54,000원 부근에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셨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54,000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던 거냐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지금 15% 가까이 수익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돌려주기 시작했던 이날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자, 언제 촬영한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 날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만 잘 시청하셔도 계속적으로 타점 잡아가시는데 유리한 타점 잡아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 아직도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저도 파이팅 있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만큼 댓글로 신고가라고 파이팅 있게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시청을 해볼 건데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이렇게 3일 남았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8월 20일 날 영상 촬영하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54,000원 구간이면 보시다시피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 찍어드리기 앞서서 대응방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이 뒤로 시원시원하게 상승림이 연출되면서 대략적으로 15% 정도 수익 구간이다라는 말씀인데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이렇게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얼마에서 안내를 드렸어요? 23,300원 부근에서 언제 드렸습니까? 9월 8일 바로 엊그제 드렸던 내용이 확인이 되실 텐데 9월 8일 상단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9월 8일 23,000원이라고 하면 딱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인데 그 뒤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하고 있는 클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타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타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어오셔서 단타로 수익 볼 수 있을 스윙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같이 나가다 보니까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이렇게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수익을 많이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봤다라고 하면서 공유도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이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원시원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아서 큰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수급 돈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구간에서 장식할 만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요거까지 같이 보내드릴 건데 요거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스윙으로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리기 앞서서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요 매집주인 뭡니까 여러분들 STX 엔진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요런 종목으로 해서 매집주를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라고 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조선기자재 관련 스윙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딱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굳이 진행하는 이유조차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조선기자재 종목인 그 STX 엔진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영상 촬영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8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떠 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영상 촬영을 좀 했었는데 자, STX 엔진 어떤 구간에서 촬영했던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영상 촬영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7월 28일 정확하게 날짜가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이 지금 차트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떠 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차트의 모양과 이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단기적으로 1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가져온 단기 스윙주가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이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5일선을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지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지금 위에서 주고 있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상승 N자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그리면서 지금 조정을 주기 마련이지만 그게 아니라 급하게 가는 친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5일선 타면서 막바로 그냥 올려버리는 게 바로 급하게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지금 이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그 종목을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막차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작하자마자 잡아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 있었던 구간을 싹 다 잡아먹어 놓은 상승 장악형 캔들로 오늘 종가를 마감을 해줬었고 최근에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아래로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조정받아 버리면서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지금 물량을 장악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아직도 살만할까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앞전에는 시원시원하게 장대 항봉이 터져줬던 날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간이 없다는 것은 사실 여기까지는 다 물량을 이미 장악해 놓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날에는 시원시원하게 장대 항봉 뽑아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차트를 길게
길게 놓고 보시면 어떤 구간에 지금 있는 겁니까? 역사적 신고가까지 다 올라온 구간이 확인이 되시죠?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까지 다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에는 뭐가 들어있다? 제일 센 세력인 주포 세력이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놈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이렇게 보유 수량을 늘려놓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급 미쳤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기관이 연속적으로 며칠인지도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매수를 쏟아내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금융투자도 들어오고 있고 투신도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도 들어오고 있는 요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개인분들만 엄청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급까지 미친 상황에서 요번 단기 스윙 종목을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요 대응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빠르게 참여하셔서 잡아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STX 엔진처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한테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또 놓쳤네, 그냥 잡아가서 수익 볼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스윙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영상 촬영 중에 플러스 0.64%로 마감을 해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조선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조그마한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수급이 한번 돌고 나면은 이미 그때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일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에서 크게 조정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들이 시원시원하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하나오션과 교차로 올라갔던 구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하나오션이 먼저 올라가 주면서 3월까지 딱 오르고 나서 바로 4월부터 시작해서는 뭐가 올라갔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죠. 자, 보시다시피 4월부터 시작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간 이후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자 하나오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뚫어줬던 모습이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종목들이 광기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 보니까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올라갔다가 광기가 끝에서는 급락이 연출되면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재미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풀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곧 굉장히 재미있는 구간이 올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소식 계속적으로 받아보시면서요, 댓글에다가는 파이팅 있게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